탄수화물을 끊는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돼요. 뇌당과 근육당으로 가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면 요요 현상을 만드니까는요 자꾸 더 찌게 만들어요. 근데 밀가루를 먹고 싶은데 밀가루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있어요. 밀가루나 이 쌀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겁니다. 흰쌀 드셔도 됩니다. 보통 이 다이어트 하실 때 의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흰 거 먹지 마세요, 흰 밀가루 먹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만든 말입니다. 왜? 얘들은 정제된 거기 때문에 급격히 당분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뇌당과 근육당으로 쓰이게 되는데 급격히 당분으로 바뀌다 보니 남는 애들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변성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 줄이라 끊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현미를 먹으면 속이 썰어서 못 먹어요. 진짜 수십 번 연습해봤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있어요. 밀가루나 이 쌀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겁니다. 수제비 먹을 때 그냥 바로 반죽해서 바로 안 먹잖아요, 그죠? 반죽을 해서 냉장고에 하루 숙성시켰다가 수제비 떠서 먹거나 칼국수 떠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효모 같은 걸 넣어서 발효를 하셔도 되고 냉장고에 발효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발효하셔서 드시게 되면 분자가 엄청 잘게 쪼개져요. 마치 여기에서 한 100번 씹듯이 분자구조가 막 발효되면서 쪼개지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돼요. 흡수 빨리 되면 당분으로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흡수가 빨리 될 정도로 입자구조가 작게 쪼개지게 되면요 배출도 빨리 돼요. 왜? 에너지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배출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발효시켜서 이 탄수화물을 드시면 좋은데 요즘 보니까 발효된 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밀로 만든 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칠거칠해서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통밀도 발효를 하게 되면 입자가 엄청 쪼개지기 때문에 덜 부대끼고 변도 시원하게 황금변으로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몸에 별로 남질 않습니다. 발효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탄수화물을 끊는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은 뇌당과 근육당으로 가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면 당장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살이 빠지겠죠. 근데 얘가 자꾸 배가 고파지면서 자꾸 더 찌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노폐물을 내모되지 않고 저장을 한다든지 더 먹게 만드는 요요 현상을 만드니까는요 탄수화물 끊거나 극도로 줄이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밀가루를 이렇게 숙성을 시킵니다. 일단 밀가루를 용도에 따라서 물을 섞어서 점도를 맞춰서 반죽을 하잖아요, 그죠? 일단 반죽을 하면서 효모를 갖다 넣어서 약간 부풀리듯이 저는 숙성을 시키고요. 밀가루 한 컵 정도라면 효모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양은 개인적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죽을 충분히 잘 치대셔야 돼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막 밟으셔도 돼요. 치대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시고요. 반죽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을 약간 넣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발효 속도를 조금 늦추게 되고요. 겨울에는 또 이제 발효가 더디게 되니까 소금 양을 조금 줄여서 발효를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걸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하는데 냉장 숙성은 특별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급하면 1시간 숙성해도 충분히 숙성이 돼요. 급하게 칼국수로 먹을 때는 그렇게 먹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매기 매운탕을 워낙 좋아해서 갈 일이 있으면 밤새 숙성을 시켜서 가져가서 떠서 넣어서 수제비로 먹거든요. 충분히 개인 취향에 맞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밀가루를 먹고 싶은데 밀가루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발효해서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요.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에 소화가 더 잘 돼요. 왜? 발효라는 것은 입자를 잘게 분자 구조로 쪼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몸에서 영양분으로 작용이 되고 충분히 빨리 배출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부대끼는 분들은 좀 오랫동안 숙성시키시고요.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만에 꺼내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쌀밥을 상당히 좋아해요. 보리밥도 못 먹고요. 현미도 못 먹어요.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마지막에 따뜻한 밥 말아 드세요? 찬밥 말아 드세요? 찬밥 말아 먹죠? 왜냐? 더 구수해요. 자,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쌀밥을 하잖아요. 쌀밥을 하면 이게 GI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쫙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잉여 당분이 지방으로 변성돼서 살이 찌게 되는데 이 쌀밥을 말이죠. 냉장고에다가 하룻밤을 재우세요. 밥을 해서 재우시게 되면 이게
꾸덕꾸덕 굳어서 저항성 전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저항을 해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굳힌 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잖아요. 그래도 저항성 성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장고에 굳혀서 찬밥을 라면에 말아 드셔도 되고요. 데워서 드셔도 저항성 성분은 그대로기 때문에 GI 지수가 낮게 형성이 됩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쌀밥을 드시고 싶으면 냉장고에 굳혀서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가지신 분들께 이 레시피 꼭 추천해 드립니다. 밥을 지으실 때 말이죠, 쌀밥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시금치, 김치, 그리고 마늘을 같이 넣어서 드시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금치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식이섬유가 식물 중에서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시금치를 넣어서 밥을 하시게 되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걸름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이 몸속에 빨리 통과하지 않고요, 천천히 흡수돼서 오랫동안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으로 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김치, 유산균이 많죠. 근데 김치 유산균, 과일하면 유산균 다 죽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다 죽어요. 근데 이 유산균이 말이죠, 죽잖아요. 이게 장 속에 들어가면 이게 유산균 먹이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김치에 있는 유산균은 김치 자체가 식이섬유이면서도 김치 유산균도 죽어서 장에서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 면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80%가 어디 있죠? 여기에 보관됩니다. 이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마늘을 쌀밥할 때 넣게 되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게 항암 작용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면역에 도움이 되고요. 장 건강에도 꽤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드시게 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나 심장병이나 이런 관절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꽤나 건강한 밥상 차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스타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나 파스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밥도 현미를 못 먹고 쌀밥을 먹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국수나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통밀보다는 백밀로 만든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태리에서 보통 파스타를 삶을 때 말이죠, 즉석에서 삶질 않아요. 미리 삶아요. 파스타 면을 미리 삶고 이걸 딱 펼쳐서 식힙니다. 식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브오일을 엄청 뿌려요. 올리브오일 뿌려가지고 이걸 막 비벼가지고요, 일회용으로 이렇게 딱딱딱 싸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먹을 때마다 한 봉지 두 봉지 꺼내서 금방 조리해서 먹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먹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탄수화물이 너무 과잉되면 어떻게 되죠? 포도당이 과잉이 되고 지방으로 변성돼서 내장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왜? 면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니까 나중에 요리할 때 데우더라도 그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흡수가 더디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으로 빨리 바뀌어서 지방으로 가는 걸 막아줘요. 두 번째, 뭘 바른다 그랬죠?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제가 바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리브오일이 조리할 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장벽에 올리브오일이 발리면서 탄수화물을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가는 속도를 상당히 더디게 해주고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서 몸에 흡수되는 걸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왜? 올리브오일이 일단 1차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쌀밥도 할 때 올리브오일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되는데요. 쌀밥을 할 때 올리브오일을 종이컵 반컵 정도를 전 들이부어요. 그렇게 해서 막 저어가지고 딱 띄워놓고 물 딱 맞춰서 밥을 해 먹거든요. 올리브오일 냄새 안 나요. 대신 찰기가 잘잘잘잘잘 흐릅니다. 맛이 그렇게 구수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하셔가지고 드시기 전에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만 이렇게 둘러서 비벼서 딱 올려놓으시면은요, 가장 쉬운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쌀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가기 전에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당이 지방으로 많이 가질 않아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코팅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